전 세계 시선이 베트남 하노이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저녁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세계의 2차 핵담판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현지에서 전해준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베트남으로서는 이제 양국 정상을 각국을 이제 초청을 해놓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일정상 보면 같이 움직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하기가 좀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28일까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이제 일정들을 갖게 돼 있고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떠나게 되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마치고 가야 되는 그런 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베트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적으로 묶어서 보다 더 밀착시키는 협정도 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협정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북한에게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황이 진전되고 나면 미국이 전쟁을 했던 미국과 베트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고 무역 협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처까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김승채 교수님, 예.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네. 베트남의 주석과 총리를 만났다. 특히 이제 개혁 개방에 앞서 나가고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1986년부터 도의모의라고 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만약에 비핵화를 관두고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을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베트남이 겪고 있는 베트남이 지금 하고 있는 발전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미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갔고 그 미국의 협력하에서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트남의 국가주석이라든가 총리를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도 베트남과 같이 발전의 모습을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게 사실 옹호잉쫑 같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에서 도이모이를 사실 이론적으로 만든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호주석 이후에 이 집단 지도 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석과 서기장을 동시에 지난해였죠. 그렇게 했는 유일한 거의 이제 전무후무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인들로 베트남 발전시킨 공로가 있다라고 베트남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 그런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들도 좀 듣고 이런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불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회담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걸까요? 그런 거겠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저녁부터 만찬하고 단독회담 한 20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베트남 주석과 총리와의 그 스케줄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금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잘 조율해 가면서 갈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마크 협의가 아직까지는 완성이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해진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내세우거나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과 또 있고 100%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여독도 있고 하니까 좀 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듭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어려서
해외에서 유학했던 경험도 있고 좀 발전된 모습을 많이 봤던 사람인데 보면 이제 같이 따라온 수행단을 여러 군데 시차를 미리 보냈다는 것은 좀 너네들도 많이 가서 알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지금 그 하이퐁하고 하롱베이를 이제 이게 시찰단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놔두고 이제 다 이제 돌아봤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특히 이제 오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위원장, 예전에 이제 비서실 체제일 때는 비서였던 사람이죠. 이제 국무위원회 체제되면 이제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해서 특히 이제 전자공업상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곳곳을 둘러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수용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 개혁 3인방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봉주 지금 총리를 하고 있죠. 네. 7.1 조치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박봉주였는데 그 노두철 경제계획위원장 사실 그 두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사실은 뭐 사상 교육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그런 사람들 플러스 이제 오수용까지가 개혁 3인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이 앞으로 있을 개혁 개방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가장 앞서 나갈 그런 인물들인데 그중에 한 사람은 오수용인데 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베트남으로서는 이 미국과 북한에 이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들을 해놨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하면은 베트남의 어쨌든 요인과 같이 다녀야 되면 예. 그게 되면은 이미 벌써 그러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이 일정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그거는 28일 이후로 미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의전상으로도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이제 혼자 열심히 오늘 저녁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저녁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이후에 이제 바로 북한으로 가지 않고 베트남에 남아 있게 될 때 이때 좀 경제 시찰이라던가 관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때 거죠? 좀 더 둘러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과연 갈 것이냐.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은 중관춘이라고 그래서요. 네.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하이퐁에 보내고 특히나 거기서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를 보내고 되는데, 근데 제가 뭐 저희가 좀 예상하기로는 3월 말 4월 초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가 되면 분명히 오면 삼성전자를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두 번 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한 번만 가도 되는 거고 단지 오히려 하이퐁의 전반적인 산업 현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게 된다면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그런 거를 보는 거가 되는 거지. 그때 떡 집어서 삼성전자 가기에는 좀 한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개혁 개방 얘기하셨으니까 말인데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외부에서 정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돈을 쓰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의 동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연 북한이 그런 개방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개혁 개방을 한 선 사례가 중국과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을 보면서 이게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 외부의 자본이라든가 사람이 들어와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서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낮은 선봉, 나선 지역에서 좀 해봤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병 부분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긴 안목을 두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은 이제 특구 중심으로 하겠죠. 그렇죠. 뭐 11개인가 13개인가요? 이제 특구를 일단 지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것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형편이 확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을 국제사회가 그 안정성과 취업 보장성과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북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 특구를 통해서 1단계로 일단 경제 투자를 받고 경제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자,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굉장히 좀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바로 그 밤에 야경 보고 온 거지 그 다음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 한 시차로 보면은 그걸 갑판에서 찍어서 낸다 그러면은 거의 2~3시간 만에 평양에서 그걸 찍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최고 졸음 사진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르고 검열 받는데 며칠씩 걸려요. 네.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시차가 있게 늘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직접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싱가포르 때도 아마 있으면 현지에서 계속 보고 사진을 골라서 저 가판을 찍어놓고 그 문구들은 이미 다 노동신문이든 해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최고 졸음 사진만 올리면 바로 찍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놨을 텐데 그걸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북한 같은 시스템에는 네. 최고 졸음에 지금 그 얼굴을 좀 괜히 이상한 거 싫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여정 그 부부장이 골라서 보내주면 송출해주면 바로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김여정 그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신뢰도 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조금 전에 뭐 신문 내용이 잠깐 나왔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만큼 우리 지도자가 열심히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이제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알려주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지금 그 해외에 나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을 우리가 곧바로 보여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김정은 체제가 북한에서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것이 좀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곧바로 보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국내적인 자신감도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신감 얘기하니까 말인데 예전에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만 해도 3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 체제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비워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있는 겁니까? 7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정치학 아주 주니어 때 배울 때 그 김일성 시대 때 만약에 이제 사망하거나 하게 되면은 김정일은 그들 못 해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 북한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벌써 2번이나 겪었던 상황을 했고 예. 사실은 북한 내부의 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선은 이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되면 다시 열차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열흘 이상을 지금 비우는 평양을 거죠. 비우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오랫동안 비우고 있는 거죠. 오래 가면서 이제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죠.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한테 잘 부탁한다고. 사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대에 걸쳐서 다 이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국가 경영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외교부장부터 시작해 외교 관료였거든요. 외교부장부터 시작해서 당 부위원장,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하면 3대를 다 해본 국가 경영을 북한 경영을 해본 그런 원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룡해가 조직을 담당하고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지금 다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도 상당히 또 이번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또 근접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보좌를 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많이 보였습니다. 예, 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다 믿고 맡기겠지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내가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김여정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거는 또 어떤 측면에서 또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만큼 그 당내에서 또는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좀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닌가라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보면서 아무래도 김여정이 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제일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특히 동생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20분이지만 하노이 현재 시간으로는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미팅 1대1로 잠깐 만난 이후에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제 만찬
시작됩니다. 뭐 이 친교 만찬이라고 하는데 친교 만찬은 싱가포르 때는 없었죠. 없었죠. 네. 예. 그 싱가포르 때는 당일 하루 만났었죠. 이게 단독 회담 잠깐 하고 확대 회담하고 그 업무 오찬이라 그래서 쭉 앉아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서명하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저 트럼프 대통령만 1시간 동안 그 이제 기자들 거친 질문 받으면서 뭐 왜 몰라주냐 그러고 사실은 더 이야기 많이 했었다 예. 그 이야기하는 뭐 그런 장면을 연출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날부터 만나는 두 번째니까요. 지금 번째는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은 역사적 무게가 너무 컸죠. 사실 미국과 북한의 저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무게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만남이니까 오히려 조금 부담감도 덜 할 수 있고 이제 말 건네기도 훨씬 편해지죠.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도 아주 부담스럽고 굉장히 연출된 모습이니까 않습니까? 둘이 걸어오는 그 모습이 네. 저 싱가포르 때는 예. 이번에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되는 뭐 잘 있었느냐 뭐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거냐 그러고 뭐 괜찮았냐 그리고 뭐 북한 한국 갔을 때 서울 갔을 때는 뭐 괜찮았느냐 이야기도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뭐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이제 만찬은 편하게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찬에서 그렇게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허를 찌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겠다. 뭐 굳이 그것까지 굳이 오늘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어차피 머릿속에는 가득가득 그 생각이 있을 텐데 내일부터 충분히 풀어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에도 뭐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싱가포르 회담 당시 이제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만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외신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예, 그러면요 사실요 예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러시아 방문을 하려다 3년 전에 러시아 전성 기념일 때 러시아를 방문하려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리수영 국제당 비서가 그때 좀 말렸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기도 한데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자들이 막 해서 예. 뭐 이렇게 질문하고 할 텐데 최고 조남이 위에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 가지 마라라고 해서 설득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번 거 아시겠지만 외신들의 이 질문 태도가 우리 한국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예의 차려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시지 않습니까? 거칠게 질문을 팍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또 도발적으로도 뭐 또 대응하기도 하고 그랬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런 분위기를 지금 견뎌내기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기자 앞에 서는 거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혼자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찬이 뭐 진행된 이후 내일 아마 회담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시 오늘 만찬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3대3 만찬이 될 것이다라는 친교 만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부장 여기 아마 김여정까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3대3으로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 회담이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어떤 식의 얘기를 좀 하자라고는 대략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부분은 실무선에서 좀 하고 있고요. 또 큰 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뭐 그래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내일 회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좀 잘 해 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나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배석자가 그 말베이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온다든가 존 볼턴이 온다든가 다른 온 사람이 오면은 약간 좀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시그널이 있구나. 사인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측근들을 모아놓고 다 그동안에 편하게 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 굳이 그런 의제 뭐 새로운 걸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보면은 또 5명, 6명 중에 5명은 구면이죠. 멀베인이 빼놓고 다 구면입니다. 예. 뭐 지난번에 6월 달에도 지난해도 만났고 했기 때문에 뭐 또 그냥 그렇게 같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 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김여정도 만났고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워싱턴 DC 가서도 만났고 그런 여러 가지 교차하면서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편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멀베인이 이제 상견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지금 올라온 기사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또
트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민주당 쪽에서 자꾸 회의론을 내놓으니까 그동안 오바마 행정 8년 동안 못했던 건 내가 하는데 왜 너네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상당히 큰 치적이 될 수 있고 다음 선거 뭐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큰 정치적인 업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건 어떤 대통령이 가든지 간에 정치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고 다른 분이 왔어도 북한의 김정은을 전 세계 무대에 개방적인 무대에다 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미국의 조야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구체성이 좀 결여됐기 때문에 그게 좀 보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지금 뭐 과거 짜고 치는 뭐도 있다 그런 것처럼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좋게 가고 있고 또 잘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친구고 잘 될 것이다라고 네. 낙관적인 얘기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대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놔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협상력을 상당히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본인이 이걸 모든 걸 다 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딴지거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전된 성과물을 이번에 꼭 내야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좀 성공적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요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뭐 맞는 말이기 동의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것 자체 역사적으로 이목을 새로운 장을 연 것 뭐 정치적으로는 인정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판도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다. 오바마하고 다를 거다. 민주당 정부가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오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다르냐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뭐 프론트 로딩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뭐 핵탄두 끄집어내는 것부터 핵물질 가져오겠다. 오크리지로 가져오겠다. 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과거 핵부터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역순으로 과거 핵부터 전국을 찔러서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보면은 과거 핵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핵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뭐 현재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단지를 건넨 건 진전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 진행 순서를 보면은 민주당 정부 때, 클린턴 정부 때나 오바마 정부 때나 했던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서 민주당에서 굳이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완전히 또 딴소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볼 때 가장 바라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 핵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다른 걸 떠나서 로드맵이라도 좀 만들어지긴 어렵습니다. 로드맵 자체가 하나하나 다 시간표를 짜서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못 해냅니다. 그렇다면은 로드맵을 언제까지 만들자라고라도 합의를 하면 일단은 조금 안심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지 과거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양 정상이 합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까지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바라는 것처럼 또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핵시설에 대한 또 핵물질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것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이인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로드맵 만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북한이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문제, 미국 영변 핵시설 동결과 폐기 문제라든가 또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지금 폭파를 해서 갱도는 막았는데 진짜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가서 실제로 가보는 겁니다. 전문가 불러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동창리 시설 그 ICBM 그 발사장인데요, 평양인 거기를 좀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고 거기과 더불어서 ICBM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준다든가 아니면 핵물질 중에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좀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문제점은 좀 더 단계적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종전 선언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중국이 이제 외교부가 질의응답을 기자들과 네. 질의응답을 하면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한반도 전쟁 상황에 조속한 종식을 지지하고 중국이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종전 협정 또는 평화 협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3자, 4자 뭐 중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도 한번 여기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될지 얘기를 각각 듣겠습니다. 당초에는 중국은 이제 협정을 하게 될 때 이제 법적인 효력을 한 평화 협정 때만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북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협정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조금 방관자 입장을 가지기도 했었죠. 뭐 잘 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중국도 그 시초 단계부터 좀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만났을 때도 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더 끌어다니는 그런 뭐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저 말은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 종전선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가능성이 낮아지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워딩이 들어가는 거는 낮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정전협정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이 두 국가만 한다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전선언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이 우리를 많이 배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우리가 종전선언을 주도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도 인정을 해줬고요. 우리 정부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최근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중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입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이 또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요즘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이 정도면 아주 최고로 북한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 이 정도 얘기만 나오면도 아주 굉장히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전선언보다는 그것을 좀 완곡하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